비대면 시대에 터놓고 얘기할 곳 없는 기독 청년들의 새로운 신앙 고민 상담소로 유튜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가치세움 교육문화연구소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임총회장 지영은 목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구티비가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마스크 4,000장과 아동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내 모임이 제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이 익숙한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앙 고민 상담소로 유튜브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하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대면 예배나 모임이 없어지자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무래도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면 활동이 있을 때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일 때는 좀 개인적인 시간을 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면 모임 축소는 개인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의 약 40%가 신앙생활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교제를 꼽았습니다. 교제가 줄어들면서 고민을 상담할 창구가 없어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신앙 상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의 어떤 느꼈던 점들,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했을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유튜버 분들도 되게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고민들 있잖아요. 진짜 말 못할 고민들. 다 정말 그런 것들을 겪어 오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서 녹여냈을 때 많은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지난 2년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5,000건이 넘는 고민을 상담해온 종리스찬TV의 이종찬 전도사는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온라인 상담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교회 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오다 보니까 너무 가깝고 친해서 자기의 깊은 속 얘기와 치부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성을 가지되 조금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상담하고 싶은 심리가 청년들에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하려는 기독 청년들. 교회가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이 청년들이 미처 해결되지 못한 고민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최근 일선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이 과도한 노출과 표현은 물론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한국 사회의 성교육 문제를 바로잡고 성경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가치세움 교육문화연구소를 김예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림책에 벌거벗은 남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설명을 보니 옷을 벗은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책입니다. 이 책에는 남녀의 성관계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로 표현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와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성관계와 임신의 과정도 사실적으로 묘사해 초등학생이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치세움 교육문화연구소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성교육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조차 왜곡된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크리스찬들이 공교육 현장에 투입돼야겠다는 비전을 받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선 전문교육 과정을 마친 강사들이 아동센터와 학교, 교회 등을 직접 방문해 성경적인 성지식과 바람직한 성가치관에 대해 교육합니다. 젠더 교육처럼 성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치고 창조 질서에 맞게 성을 가꾸고 지켜나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돕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를 세상과 좀 다르게 말씀과 함께 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성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아이들과 지역사회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품고 말씀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11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해 성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입니다. 이현영 소장은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자칫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할 수도 있다며 성경적 성교육이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 신임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 목사는 이 자리에서 복음 정책성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기독교대 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인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재임 기간 동안 집중할 교단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를 115년차 총회의 표어로 정하고 복음적 정체성 회복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죠. 제가 있는 교단에도 목회적인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고요. 지 목사는 이를 위해 신구약을 나누어 공부하고 묵상하는 말씀 3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말씀 3 성경도 출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웹 주소록과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을 활성화해 교단 행정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성결 미디어 방송을 통해 온라인 교회 학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돕기 위한 각종 성명서도 적극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 목사는 교회력에 맞춘 메시지나 한국교회와 민족의 역사 그리고 세계적 역사 흐름 등을 담은 입장을 국내외에 발표할 것이라며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가 진행하는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마스크와 아동 의류가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복지시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보기 위해 시작한 상록보육원.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의 발길이 점점 끊어졌습니다.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현재 상록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63명. 이들 중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나질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자가 와서 아이를 만남으로써 마음에 우러나 애를 도와주거든요. 지금 일절 대면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가슴 아프고. 이에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돕기 위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록보육원에 마스크 4,000장과 아동의류 약 100벌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진짜 거의 하루하루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후원품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애들이 이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후원은 재단법인 희망천사 운동본부의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희망천사 운동본부 김철석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 이렇게 구티비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파행한 인사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임명 강행에 나섰다며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국 정상급 인사 10여 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가 담긴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 자신들을 향한 고의적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남한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약 40%는 30대 이하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194건으로 전달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거래가 전체 34.1%를 차지했고 20대 이하 거래는 5.2%로 집계됐습니다. 30대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39.6%로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 34%에서 36% 사이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 1,585억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잠정 손실액에 대한 계상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14차 계상급 중 의료기관 지급액은 약 1,490억 원입니다. 이 중 1,435억 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159곳에, 5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15곳에 각각 지급됩니다. 잇따른 변이 확산의 대구시가 이번 한 주를 영국 변이 바이러스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를 대구에서 직접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식당, PC방 등의 심야 영업 제한 명령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 유흥업소와 이슬람 기도원, 달서구 대학생 모임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이 7월 1일부터 EU 전역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솔리 의장은 올 여름부터 안전하고 순조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할 디지털 EU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도입되면 자유에 한 단계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회원국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7월 중순까지 적어도 성인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가능성에 인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의 인도 변이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베트남 호치민은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음식점과 미용실 등 다중 영업시설의 영업과 외국인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아파트 경품이 등장했습니다. 접종자 중 1등에게는 1,08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15억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12평 규모의 새 아파트가 제공됩니다. 추첨 행사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사람입니다. 홍콩에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비율은 17.6%,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12.9%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니케이와 테레비 도쿄가 전국 유권자 1,0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 급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지율은 니케이 여론조사 기준으로 작년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살 연하의 약혼녀 캐리 시먼즈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현직 총리가 재임 중 결혼한 것은 1822년 리버풀경 이후 199년 만입니다. 결혼식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하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 부부는 내년 여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식을 다시 치를 예정이며 신혼여행도 그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예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NH농협은행 천안지시부와 지역 농촌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농촌 일손 돕기 등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활동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 사업, 봉사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특별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1 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컨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최성은 담임 목사와 새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가,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이동원 원로 목사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안은 셀 교회라며 역동적인 소그룹 시스템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하이패밀리가 지난 27일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는 이혼율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가정사역은 다른 사역들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하이패밀리 사역에 한국 교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새로운 교회는 하이패밀리에 후원금 1억 원도 전달했습니다. 생명의 망이기 협동조합이 화순 월평교회에서 저온저장고 봉헌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망이기는 농촌교회의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를 돕기 위해 저온저장고와 작업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다양한 직거래장을 열어 상생하는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장 강성열 교수는 농촌교회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청년들의 고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